식 요놈의 두 근의 차이가 1이네. 그렇게 되는 실수 k 값의 모든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2차 방식 줬으니까 요놈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두 근 합 마이너스 2k 맞지? 그 다음 곱은 얼마고?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6k. 이거는 식에서 얻어낸 거. 그 다음 두 근의 차이가 1이 돼야 된대. 그러면 요거는 지금 설정을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두 근의 차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니라 알파랑 알파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라고 준 거는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2알파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k다. 그래서 알파하고 k에 대한 시간을 얻는 거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얘가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6k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뭘 얻어야 되냐면 실수 k 값의 모든 합하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얘네 둘 연립한 식이 알파가 남을 게 아니라 k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k에 대한 식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알파가 사라지게 갖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봐. 여기는 2알파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란 말이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야.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하고 갖다가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제곱하고 더하고 하려면 분모 계속 달고 다니면서 통분하고 막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 분수가 편하면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되고, 만약에 분수가 안 나오게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그러니까 계산하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 4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지. 그리고 그냥 알파는 앞에 개수 2가 딸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뭘 해주냐면 곱하기 4를 해줘. 등식이니까 양면에 똑같이 곱하면 변화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4알파 제곱이고 그 다음 4알파는 2 곱하기 2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4k 제곱에 플러스 24k 라고 한다면 4알파 제곱 대신에 얘 들어오면 되는 거고, 여기 2알파 대신에 얘가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분수가 안 생기겠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2배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24k. 그래서 얘네 다 전개하고 k에 대한 2차식 정리하고 거기서 합 찾아주면 된다고. 됐지? 지금 복습을 잘 하셨으면 웬만하면 문제가 어려운 게 없을 텐데, 자, 17번에 요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m이다.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다? n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대한 근계수는 썼어. 그 다음 두 번째 요 식의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요 식의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 근계수 써주면 뭐 나와? 마이너스 n이겠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얘랑 곱한 거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전개하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마찬가지 근계수 써주면 뭐 나온다? m 하고 나오지. 맞지? 자, 그 다음 나한테 찾으라고 한 게 m하고 n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두 식에서 알파 베타가 남을 게 아니라 m하고 n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얘가 들어와 주면 m-2는 마이너스 n이니까 정리하면 m 플러스 n은 2 하고 mn에 대한 식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 곱한 자리에는 n 들어가고 그 다음 알파 베타 더한 거에는 m 들어가 주면 n-m에 플러스 1 얘가 m이네. 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이항한다고 치자. 그러면 2m에 마이너스 n 얘가 1 하고 나왔겠지. 자, mn에 대한 식 두 개 뽑았으니까 연립하면 값이 나온다고. 됐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예제에서는 2차 방식 개수들 다 숫자로 주면서 합 얼마야? 곱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게 아닌 거지. 여기도 문자 잔뜩 들어가 있고 결국은 문자가 4개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식 뽑아가지고 와야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 밑에 19번에 자, 이 2차 방식의 한근이 요거래. 그 다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은 했어. 그러면 2차 방정식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기수들 숫자로 안 줬기 때문에 잘 몰라. 그 다음 근 하나 줬고 그 다음 두 실수 a, b 지금 1학년 그 1학기 넘어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그 문자의 숫자 범위를 준 게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2차 함계수 얼만데? 2차 함계수 1이지. 1은 실수지. A 1차 함계수 실수지. 상수함 실수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식의 모든 계수들이 실수라고. 실계수야. 그러면 무슨 근을 갖는다? 계수가 실수면 복소수 범위에서 켤레근을 갖는다. 그래서 요놈의 짝이 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 하나만 알려준 게 아니라 이 2차 방식의 두 근을 다 알려준 거라고. 근데 얘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 해야 돼? 정리하려면 실수해야지. 분모분자에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i의 합차꼴인 1 마이너스 i를 갖다가 곱해준다고.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 그 다음 분자는 전개하니까 2i 곱하기 마이너스 i 해주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계산 되고 있지? 그러면 다 약분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 맞아? 그래서 지금 문제 준 근이 1 플러스 i야. 그러면 그놈의 켤레근은 1 마이너스 i겠지. 그래서 나한테 두 근을 다 알려줬다고. 이제 뭐 쓰면 돼? a하고 b하고 찾아야 되니까 근계수 써야지. 1 플러스 i랑 더하기 1 마이너스 i. 요거 한 거는 근계수 쓰면 두 근의 합 뭐 나와? 진우야? 마이너스. 그 다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두 근의 곱 뭐 나와? 그래서 얘네 계산만 해주면 a, b 값 나오겠지. 그 다음 오른쪽에 자, 방금 전에 봤던 식들하고 생각을 해봐.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요놈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1이고 는 알아. 그 다음 요거 값을 물어봤어. 이거 보자마자 지금 이게 와야 돼. 느낌이 뭐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내가 쓴 요 합곱 말고 하나 더 써야 되는 게 뭐야? 그렇지, 대입한 거.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라고. 지금 식 모양이 계수의 b가 전부 다 똑같잖아. 알파 쪽이나 베타 쪽이나 문자도 식 모양이 똑같으니까 알파 하나만, 그러니까 요 한 덩어리만 정리 잘 하면 나머지 거는 그냥 베타로 바꿔주면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써야 되는 게 뭐겠어? 알파 제곱 있고 플러스 1 있으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1 대신에 3알파 하고 갖다 대입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는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그래서 분모가 알파야. 그럼 첫 번째 덩어리는 알파분의 베타네. 그럼 두 번째 덩어리는 뭐가 되겠어? 베타분의 알파가 됐겠지.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거를 물어본 거라고. 합곱 찾아놨으니까 계산 가능하지. 그 다음 밑에 21번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3대 1이래. 그러면 한 놈을 3알파, 한 놈을 알파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절대값만 같다고 한 거니 절대값이 이렇게 된다고 한 거니까 부호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알파랑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고. 이건 둘이 부호가 달라요 라는 이야기인 거지, 얘가 마이너스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둘이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두 가지를 다 풀어주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뭘 알려주는 거냐면 두근의 곱이 얼마야? a분의 마이너스 12a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지. 맞아? 곱이 음수 나왔다고. 뭔 말이야? 둘이 부호가?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것만 봐주면 된다고. 찾아봐. 말로 해, 말로. 어? 눈빛으로 쏘면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네, 아니. 뭘 어쩌라고요, 이런 거지. 2차 방정식이 뜨면, 그러니까 문제집 풀 때야 솔직히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좀 여유롭게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시험 볼 때는 그럴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쓰든 안 쓰든 간에 일단 2차 방정식 뜨면 근계수 써놓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넌 심지어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 곱 이야기 해놨잖아. 근계수 쓰라는 문제야 사실은. 근데 숫자로 떴으니까 곱 먼저 보겠다고. 두근 설정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두 근이야. 곱은 마이너스 3 알파의 제곱. 실제로 두근 곱은 얘 근계수 써놓은 거 마이너스 12. 그럼 마3으로 나눠버리면 알파 제곱이 4니까 알파가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나왔겠지. 알파가 2인 경우 얘네 얼마야? 마이너스 6이랑 2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경우 6이랑 마이너스 2겠지. 지금 얘네가 똑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할 거야. 그 다음 찾으란 게 알파가 아니라 a였단 말이야. 곱은 방금 썼잖아. 그러니까 뭐 쓸 거야? 합쳐야지. 실제로 두근 합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근계수 합은 a분의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주자. 마이너스 a분의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4a는 2a 마이너스 4.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경우 6하고 마이너스 2였을 때 실제로 둘이 갖다 더하면 4 나오겠지. 근계수는 방금 쓴 것처럼 마이너스 a분의 2a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a가 2a 마이너스 4 이런 거니까 그럼 6a가 4인 거네. 그럼 a는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랑 더해주면 되겠지. 뭐 썼어? 네? 뭐 썼어? 지금 이 문제 푸는데 뭘 썼냐고. 계수? 근계수 썼다니까. 더도 말고 그냥 덜도 말고 그냥 딱 근계수밖에 쓴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근계수 쓰면 모든 문제 풀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문제마다 다 다르지 당연히. 근데 문제 보고 뭔지 모르겠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해 놓는 거야.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그 다음 밑에 22번에 2차 방식 줬어. 요놈의 두구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그니까 여기다 써놓고 들어간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고? A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고? B고. 그 다음 요 이야기는 끝났고 다른 방정식을 주고 있지. 요놈의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요 두 번째 식에 근계수 쓸 거야.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그러면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근계수 얼마? 마이너스 B. 그 다음 두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거. 그러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근계수 쓰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근계수 식 2개 뽑았고 합고 뽑았고 두 번째 식에서도 식 2개 뽑았다고. 그래서 여기도 아까 본 것처럼 알파랑 베타랑 A랑 B랑 문자가 4개나 들어가 있어. 거기에서 요놈의 값과 같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들어있는 게 알파하고 베타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식들도 알파 베타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값을 뽑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지금 식 모양 봤을 때는 알파 베타보다는 A, B로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하겠지. 이거 갖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 A가 오면 A 플러스 B가 2겠지.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고 지금 부호 때문에. 그 다음 여기는 B가 오고 여기는 A가 오면 얘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문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지. 그러면 2A 마이너스 B가 1인 거네. 그럼 둘이 갖다 더하면 3A가 3인 거니까 A는 1이고 B는 1이고 이렇게 됐네. 자, A, B 값 찾았어. 그러면 그 A, B가 뭐였냐면 요놈의 계수였잖아. 그리고 요놈의 계수들이었고. 맞지? 거기다가 지금 내가 알파 베타를 갖다 써먹으려면 두 번째 식이 아니라 첫 번째 식을 갖고 오는 게 낫겠지. 요놈의 두근이 알파고 베타라고 한 거니까.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준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었고 요 2차 방식 두근은 알파하고 베타였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끝난 거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를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첫 번째, 진짜 머리 안 쓰고 몸만 쓰려면은 요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 쓰면 알파 값, 베타 값 나올 거 아니야. 그거 관련해서 102제곱 값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너네 이제 근해공식 써봤으니까 대충 알겠지만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뭐 대충 이런 값 나오잖아. 뭐 그거를 이제 거듭제곱을 한다고. 근데 그런 걸 안 하려면 이제 여기다 곱셈공식 써먹는 거지. 태윤아, 자, 이 식에다 얘 곱하면 뭐가 돼? A x제곱 x제곱 플러스 1은 0. 그래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이 얻어지겠지. 지금 뭐 한 거냐면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갖다가 대입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하고 나올 거야. 이 식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을 갖다 곱해주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가 나올 거야. 그럼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알파의 6제곱은 1이겠지. 그럼 지금 나한테 구하라고 한 알파의 102제곱은 알파의 6제곱 1이니까 102를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냐? 17 하고 나머지가 없지. 그럼 얘가 1의 17제곱. 그래서 그냥 1인 거지. 되고 있어? 지금 이런 걸 하려고 요식을 갖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 똑같겠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고 베타 플러스 1을 갖다 곱하고 이런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거니까 베타의 102제곱도 그냥 1 나오겠지. 그래서 방정식 파트에서 이런 게 많이 쓰여. 그래서 앞에 곱셈공식 하고 끝난 게 아니라고. 방정식에도 나오고 부등식에도 나오고 함수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수 틀리고 부호 틀리고 그러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